계속해서 파생 시장 흐름 모르면 시장을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오늘 11시부터 4월 7일 아침 동시효과 전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 그러니까 뭐 날짜로는 한 이틀 반 정도인가요? 네. 이게 3개월을 결정할 것 같아요. 오늘 밤 11시에 발표되는 미국의 비제조업 지수인가? ISM 제조업 네, 지수. 네. 요거를 시발점으로 해서 4월 7일 삼성전자의 1분기 잠정 실적 발표까지. 예, 그러면서 맥점을 잡아 드릴게요. 그 나스닥 선물은 13,000. 나스닥은 12,000. 네. 깨면 이제 하락 추세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종합주가 지수는 2,450만 안 깨면 되는데 네. 오늘 보니까 2,495원입니까? 네. 그러면 삼성전자 기준으로는 63,000원. 그리고 65,000원을 돌파해 줘야 돼요. 네. 여러분들 지금 전번에 이 그림 딱 보세요. 이제 삼성전자가 65,000원이 1월 27일입니다. 이때가 종합주가 2,500이에요. 거의 다 왔는데 아직도 삼성전자는 64,000원에서 지금 1,000원 남았습니다. 네. 나스닥은 지금 3월 13, 14일 기준으로 11,000에서 지금 거의 1,200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때 선물 기준으로는 이제 305에서 이날 우리 야간에 방송할 때 그 CS 파산한다 그럴 때 제가 승부거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게 325를 뚫었습니다, 오늘. 그동안에는 325 근처만 가면 두들겨 맞았는데 이틀 동안. 네. 오늘은 뚫었어요. 그럼 유지가 돼야겠죠. 이게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게 이제 오늘 주간 선물입니다. 325.75로 오늘도 시가가 저가 그러니까 323대에서 땡기고 다시 죽이고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미결제 늘리면서 오늘도 올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기준하면 마치 500원에서 1,000원씩 그 끼역끼역 앞으로 그냥 이렇게 힘들게 막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그러니까 삼성전자 현물을 사주면서 끼역끼역 하는데 뒤에 폭탄을 제조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이게 언제쯤 수익증 하나는 4월 7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또 체크할 거고 그래서 앞으로는 네. 미결제가 연속성보다는 10,000개라도 올려놓고 청산하고 하는 그 속도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요거를 체크해 보시고요. 그래서 오늘 이게 어저께 야간 선물입니다. 어저께도 324.5 이게 계속 저항이었는데 오늘 이걸 뚫었습니다. 주간장에서. 네. 그리고 지금 야간 선물 보면 325단에서 아주 대롱대롱 매달리고 있어요. 이게 유지가 치고 나가야겠죠. 요게 이제 오늘 장주 10,000개, 7,000개 정도 미결제가 오버나잇 됐습니다. 이게 이제 상방 에너지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딱 보면 저가와 고가의 궤적만 보십시오. 네. 저가가 4월 30일 날 이 나스닥이 170포인트 급등하면서 미결제가 10,000개 늘린 날입니다. 이때 고가가 얼마였냐면 여기 딱 보십시오. 321.35 저가가 318 그리고 요 날이 324.5가 고가입니다. 네. 요거를 이틀간 뚫지 못했어요. 그리고 저가는 321.5만 오면 땡겼어요. 그래서 이틀간은 321.5에서는 매도찐 거 청산하고 매수 수익증하고 324.5나 넘어가면 때리는 게 정답이었는데 오늘 그거를 뚫었습니다. 미결제를 다시 7,000개 늘리면서.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이게 유지가 돼야 되겠죠. 이럴 때 삼성전자가 실적이 결정이 될 거고 오늘 나스닥이 이제 12,200을 돌파해서 치고 나가줘야 되고 선물은 13,000원 절대 깨면 안 되고 이런 숙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실적을 이제 잠정 실적을 발표할 텐데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 자체가 워낙에 안 좋아서 시장이 예상하는 건 영업이익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 5천 정도 아니면 그 하단으로 나올 거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거의 90% 안팎으로 급감하는 거라고 하거든요. 이미 알려져 있는 나는 그건 이야기이긴 한데 상관없어요. 상관이 없습니까? 예. 그럼 뭐를 좀 중점적으로 저희가 실적 발표 때 봐야 되는 거죠, 대표님? 발표하고 나서 예. 삼성전자 땡기냐 엎어치기 들어가냐. 근데 주가 흐름을 살펴봐야 된다. 그 9시에서 5분 안에 그 에너지가 전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네. 그동안의 궤적을 인수분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동안 어떻게 움직였니? 어떻게 누적화됐니?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제가 이제 325를 저항이고 310의 중시가 320이었다면 이게 이제 4월 7일 날 330까지 오버슈팅이 나오나? 이게 대충 환산지수로 보면 2,550 정도 될 겁니다. 삼성전자는 7만 전자는 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 6만 5천 넘으면 한 2, 3천 원 더 갔다가 꺾일 것 같아요. 네. 그 슈팅이 나오냐? 아니면 오늘 밤에 11시를 기점으로 해서 내일부터 스위칭이 되느냐? 이 기로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에코프로보다 더 수익 클 거니까 DBI 때 그 집중하라는 것도 8만 3천 다 때린 게 이 삼성전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삼성전자가 4월 7일에서 네. 만약에 도와주면 일단 시스템 반도체들 꺾인 게 다시 돌았을 텐데 삼성전자를 이제부터 그동안 현물에서 외국인 매수해가고 뒤에 폭탄한 거를 이거를 현물을 때리기 시작하면 이게 한 1조에서 2조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여력이. 네. 그러면 4월 말 바닥 찌고 갑니다. 그러니까 4월 달 장이 뭐 통계치로 미국 시장 보면 좋다 그러는데 그리고 5월 달 뭐 세리메이하고 5월 달이 나쁠 거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거 다 무시입니다. 대표님. 우리나라는 네. 4월 7일 삼성전자의 포지션이 청산 들어가냐 롱으로 계속 유지되냐 그게 결정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월 말 전에 우리 장이 한 번은 크게 출렁일 텐데 이것은 파생 시장의 흐름을 읽으면 그렇다라는 말씀이시고 4월 7일에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 발표를 하는 날 출렁일 수도 있고. 그게 트리거가 될 것 같아요. 제가 트리거가 된다는 얘기는 네. 항상 파생시장 보면 여러분들 공포고 조단이 때리고 미결제 매도 나왔을 때가 항상 바닥입니다. 이 데이터를 전에 보여드린 적 있죠. 이게 3월 14일 날 미 선물 1조 4천억을 때리고 현물 때려서 끔찍했지 않습니까? 결론은 이날이 바닥이었습니다. 그죠? 305에서 지금 325까지 왔으니까. 네. 근데 최근에 미결제를 10,000개를 3월 31일 날 땡겨버리고 지금 그걸 더 늘리고 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를 현물에서 계속 사요. 외국인이. 네. 그러니까 이거에 수익증이 나오나 이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이럴 때 제가 어디다가 여기 있네요. 삼성전자 인수분해한 겁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네. 인수분해 고등학교 때 이후로 처음. 예. 네. 이거를 이렇게 보면 작년 4월부터 9월 30일 이때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제가 이거는 뉘앙스지만 이날 이제 그동안 7조를 계속 때려왔거든요. 이제 뭐 블랙락이든 외국인에서 매수로 스위칭할 겁니다 하고 예언까지 한 날입니다. 이 날부터 매수가 지금까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아까 그림을 봐요. 7조 5천억을 지속 때리다가 이때가 이제 그냥 저점입니다. 작년 10월? 예, 이때가 2,134고 삼성전자 51,800원이고 이때가 모든 에너지의 저점이에요. 이때부터 언제까지 11월 11일과 12일까지 1조 9천억을 삽니다. 그리고 12월 1일부터 1월 3일까지 1조를 때립니다. 요때가 이제 조정 파동이 나왔거든요. 그다음 그러니까 이때가 삼성전자 62,500원에서 54,000원까지 빠진 에너지입니다. 이때부터는 삼성전자 매도 한 적이 없어요. 보시면 1월 3일부터 1월 27일 6만 5천원까지 2조 5천억을 매수했고 여기서부터 3월 14일까지 조정했는데도 1조 매수했어요. 그리고 다시 또 3월 14일부터 현재까지 1조 5천억에서 1월 3일부터 거의 5조를 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5조를 지금 사고 있고 이게 이제 인수분해. 그래서 여기 4조 9천억이 그 의미입니다. 1월 3일부터 현재까지 거의 5조죠. 네.
그리고 최근 3월 14일부터 또 3월 여기 30일부터 2천억, 3,200억, 5,900억, 1,100, 이게 500만 주, 뭐 200만 주 막 사고 있어요. 이게 파란색으로 4월 7일부터 바뀌면 안 돼요. 그러면 현물 매수해갖고 선물 뒤에 합성한 거가 이제는 현물 때리면서 마치 2월 2일부터 3월 14일 이 꼴이 날 수가 있어요. 1조 때리면 얼마 정도 변동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5,000원. 그리고 지수로는 상황에 따라서 70에서 100이 날아갑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로 가는지 아니면 연속성이 있는지 이거는 삼성전자 계속 빨간색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국이 빅테크가 무너지면 안 되겠죠. 그리고 조정하더라도 우리나라 자체의 외국인 삼성전자 매수 추세가 계속 유지가 돼야겠죠. 특히 비차익 매수도 같이 들어오면 더 금상첨화겠죠. 이게 4월 7일 날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앞서서 DB하이텍 언급을 하셔서 조금 더 자세히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저희 시청자 여러분 중에도 DB하이텍을 들고 수익권에 계신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실시간 채팅창을 읽어봐도 그런데요. 강성부 대표가 이끄는 행동조이 펀드 KCGI가 DB하이텍의 지분을 7% 인수하면서 지금 2대 주주가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급등을 했다가 오늘 좀 쉬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한 8만 원대 팔아라라는 사인을 주셨다고 하던데 앞으로는 더 못 가는 겁니까, 대표님? 그거는 삼성전자 때문에 그런 의사결정을 한 겁니다. 4월 7일 날 삼성전자가 조정하면 4월 말이 바닥이면 네. 제가 항상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사느니 삼성전자 일 갈 때 시스템 반도체 DB하이텍 3배나 5배 갈 거니까 간단히 해서 삼성전자 20% 오르면 얘는 100% 간다는 얘기가 논리거든요. 네. 그게 실현돼 갖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저점이 35,000원인데 이번 83,000원이니까 140% 갔습니다. 그리고 재료가 노출돼 갖고 한 게 6만 원대예요. 근데 그 단가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그게 노출되기 전에 그들만의 리그가 있어요. 헤지펀드는 시세를 죽였다가 빅펀드 만들어서 싸게 걷어놓고 그 다음에 땡겨서 어느 정도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6만 원짜리 평균 단가를 보시면 안 됩니다. 저는 한 4만 원짜리 들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 이제부터 다음 전략은 이렇게 표현하면 돼. 이제 우리 전에 DB하이텍 DB그룹의 지주 보면서 DB를 보면서 회장님, 누나, 남동생 이거의 지분 관계를 그러면 강성펀드가 내고가 들어가겠죠. 어디에다 얹혀줄까? 그러면 더 비싸, 그러니까 단가에서 더블 이상을 불러주는 쪽에다 힘을 실어줄 거라고 봅니다. 어떠한 사모펀드나 투자조합에서 30에서 50% 정도로 돌리면 이건 실패한 겁니다. 네. 그러면 레버리 자금 조달 비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비용 중간에 들어가는 것들을 해갖고 하면 거의 30% 정도 주가 올라가면 이거는 본전이라고 저는 현역에서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충 성공한 게임은 배 이상을 남겨서 팔아야 돼요. 그러면 강성부 펀드가 지금 2배 정도의 수익을 내려면 DB하이텍의 주가가 12만 원 정도는 가야 되는 거잖아요, 대표님. 그렇죠. 그럼 그때까지 그냥 홀딩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예. 그 시간이란 감각이 1년 걸릴지 2년 걸릴지 그건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결정하는 게 IT 쪽, 지금 미국 시장도 빅테크가 주도한 거거든요. 이게 꺾이기 시작하면 어떡하려고. 이제부터 실적 노출장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빅테크 꺾이면 어떻게 해요? 그럼 이거를 조달하는 에서 주가를 작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환경이 좋을 때 비쌀 때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빅테크가 죽을 때 이거 작업해요? 돈 배로 들고 팔리지도 않고 단가 낮아질 테니까. 네. 그럼 환경이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앞당겨지겠죠. 그래서 대충 35,000원, 83,000원이면 이거 7만 원에서 지지하고 가냐는 4월 7일에 삼성전자가 서프라이즈가 나와야 됩니다. 서프라이즈. 아니면 제가 3가지 시나리오를 그려봤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발표에 대해서. 네. 예. 4월 7일 아침에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그 당초 예상보다 더 좋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삼성전자 6만 5천 원 돌파시켜버리는 거예요. 네. 그럼 다시 반도체가
다시 끌고 가버리는 시스템 거예요. 반도체 쪽이. 예. 그러면 7만 원 지지해주고 이번은 고점을 돌파해서 그때 9만 원, 10만 원 가겠죠. DB 하이텍. 예. 그런데 요 밑바닥 사이클로 가는 거예요. 우리 회장님께서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재고자들께서 빅베스를 시켜버려. 이럴 수도 있거든요. 최고 의사결정권자 입장에서는. 여기도 때리고 저기도 때리니까 이번에 기저로 다 털고 털어. 그러면서 뭔가 구조조정의 빌미라든지 기업 경영에서 위기 경영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경영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카드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대표님 역발상으로 빅베스가 가해져서 주가가 많이 빠질 때 삼성전자 매수 시점이 될 수 땡큐죠. 있겠군요. 예. 그건 당연한 얘기고. 대신 그 6만 전자 또 초입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럼 시장 땡큐죠. 또 박살이 나는 거고. 그러면 DB하이텍은 한 6만 단 초입까지는 흔들 수 있죠. 올라간 거의 반 정도. 그러니까 이게 삼성전자가 결정할 거예요. 그리고 가장 애매한 게 컨센서스 부합이에요. 네. 이게 오리 문제. 컨센서스는 부합하는데 나스닥이 더 못 가요. 그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럼 주도주 바뀐다고 보겠습니다. 2달 동안. 그냥 바이오주나 건설주나 내용주, 오늘 최근 이틀 동안 그런 징후가 보여요. 그동안 갔던 거 조정하면서 오늘 보면 뭐 거의 3분의 1 토막, 5분의 1 토막된 갑자기 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이 급등하든지 4월 달에 뭐 항암 학회가 연결돼서 암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인다든지 이 바이오 쪽이 가거든요. 전 이 바이오 올라간다는 얘기는 빅테크 가장 마이너스라고 봐요. 돈이 이쪽으로 또 빨려 들어가는 그러니까 거거든요. 새로운 테마 주도주의 순환, 이것도 순환이 나오는 거죠. 길게는 보진 않지만 제약 바이오가 길지는 않을 것이다. 예, 순환 주도주 나오면 간단히 얘기해서 기존에 했던 주도주는 다 이쪽으로 빨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시나리오가 이제 중간 단계. 그래서 삼성전자로 보면 최고의 시나리오는 저는 빅베스 시키는 게 오래 갈 것 같아요. 눌렀다 가고 털고 가는 게. 그런데 서프라이즈 나오죠. 잠깐 올려놓고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6만 5천 원 뚫어요. 2, 3천 원. 6만 7, 8천 원. 나스닥 12,500. 우리나라는 2,550이나 2,270. 그리고 거기서 다시 100포인트 조정하는다. 이렇게 될 것 같고 주도주는 네옴시티든 정책 관련주든 그다음에 오늘 여기에 역발상 전략으로 또 하나 나온 게 오늘 그 원전 관련 악재 뉴스 터뜨렸잖아요. 네. 나는 그것도 저는 뉴스를 그대로 믿지 말라고 그러겠습니다. 안 그래도 여쭤보고 싶었는데 4, 5, 6월 달은 주도주의 물줄기가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쪽이 미국의 공장을 짓는 밸류체인들 또 원전, 네옴시티 건설 연결고리 중국의 동수서산 연결고리에 통신 빅데이터 연결고리를 말씀하고 계신데 그중에서 하나가 원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체코에 원전을 수주하기로 했는데 미국 정부가 그 기술이 니네 거냐 이렇게 시비를 좀 걸면서 오늘 원전 관련주들이 일제히 하락했거든요. 이거는 악재잖아요, 대표님. 네. 그런데 아니다. 주가는 더 갈 것이다. 오늘 이 옆에 신문이 오늘 아침에 나온 겁니다. 10시 반에. 네. 미 정부 한수원 체코 원전 수출에 제동 걸어. 이 뉴스 새로운 거 아닙니다. 옆에 보세요. 미 허가 없이 원전 수출하는데 미국 고발당한 한수원, 폴란드, 체코 이 작년도 2022년 10월 24일 날 나온 겁니다. 10월에 한번 나왔던 뉴스라는 뉴스를 말씀이세요? 왜 지금 또 리발버 시켜서 또 낼까요? 왜일까요? 대통령 가시는데 한 2, 3주 남았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윤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뭔가 실마리를 풀어올 것이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저는 K방산도 미국 허가해서 폴란드 다른 나라 팔 수가 있는 거고 원전은 다 합니다. 허가하지 않으면 못해요. 그러면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미중 간의 갈등이고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중국에서 중국 철도 건설이 상한가를 칩니다. 그리고 동수서산 관련주가 급등을 해요. 네. 동수서산이 시동을 걸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된 에너지들이 종목별로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도 보시면 사우디 네옴시티하고 중국의 동수서산 저는 이거는 중국과 사우디의 경제 공동체 블록화, 위안화 블록화 여기에
이란까지 쌓아오고 카타르까지 들어가면 미국 입장에서는 난리 나는 겁니다. 이거는. 대표님, 사우디 네옴시티와 중국의 동수서산이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건가요? 국가적 사업이죠. 둘 다. 네. 국가의 승부를 건 지도자의 승부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제 역학 구조로 우리가 뉴스 보면 그 사우디하고 미국하고 자주 만납니까? 사우디하고 중국하고 자주 만나요. 요새는 사우디와 중국이. 그리고 네. 앞으로 또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다 또 중국으로 갑니다. 중국으로 가요. 왜 중국으로 가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무서운 거는 러시아, 중국해서 또 이란이 여기에 꼈어요. 지금 만약에 이거를 또 뭔가 한다면 그 미국 입장에서는 또 이스라엘이나 이란 카드 이용해서 여기다 분쟁이 나와서 뭔가 노이즈가 생겨갖고 중국의 전략이나 사우디 전략이 무산되는 걸 바랄 텐데 그리고 자기들한테 헬프미를 도와주는 게 최적의 전략일 텐데 여기가 더 커지면서 합쳐지잖아요. 그 유럽도 자꾸 올라오고 그러면 이게 뭐 해야 돼요? 경제 블록이 돼버려요. 블록이 된다는 얘기는 네. 달러 온위에서 위에나 이게 더 파워가 더 세지는 에너지가 더 나온다고 보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 연골고리에 관련된 수주 관련된 기업들이 우리나라는 줄 서야겠죠. 이게 조선, 건설, 피팅 업체들 이런 것들이 다 줄줄이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거든요. 이런 게. 그런 입장에서 우리 정부는 지금 우클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래도 미국 쪽에 줄을 섰잖아요. 그러면 우리 정부는 정치적 승부를 본 거예요. 어떻든 간에 경제보다 중국 에너지 마이너스 되더라도 일단은 다음 2027년 새로운 정권 창출할 때까지는 이쪽으로 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미국 우산 안에 들어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앞으로는 핵 얘기가 무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또 이 원전 관련해 갖고 마이너스 되는 거를 플러스로 푸는. 그러려면 이럴 때 그 제가 드라마를 좋아하는데 네. 대행사에도 이러잖아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위기를 만들어 놓고 누가 딱 해결해서 그 해결의 에너지가 각광을 받으면서 이슈화 돼 갖고 뭔가 국가적 전략에 플러스 알파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오늘 이 뉴스 나온 거 아닌가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원전 관련주 관심 갖고 계셨던 분들은 지금 매수도 가능한 조정 건가요? 때문에 작년부터 시작한 게 네. 그때 10월 달 이게 5만 원과 5만 5천 원. 이게 지금 파란 박스 한전 나올 기술 때. 차트 보고 계신 거죠? 예. 네. 한전 기술. 작년 채권, 원전, 그다음에 중국 미국이 고소 들어가고 못해. 이게 8만 2천 원에서 5만 원과 5만 5천 원. 이게 바닥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1, 2, 3로 가갖고 8만 원 딱 찍고 꺾여 내려간 게 이게 한국 동서발전용에서 용역계약 해갖고 몰수했습니다 할 때 이거 3월 초에 꼭지 나온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6만 5천 원을 안 깹니다. 대신 8만 원을 안 돌파해요. 여기서 지그재그 한 단계 올려놓고 지그재그예요. 그러면 이건 6만 5천 원과 7만 4천 원 땡가셔야죠. 그리고 4월 26일 지나서 에너지 보시고 이게 1등. 그 다음에 한전 기술이 1등. 저는 또 가격대 메리트는 G2파워 우리가 G2파워 굉장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건 안 빠져요. 오늘도 꽤 잘 버텼네요. 저는 11,000원 깨면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안 깹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속 들여다볼 겁니다. 얘가 또 그러면 이 거래량 실리는 거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나왔네요. 예, 거래량. 그동안 1년대 거래량 뭐. 그러니까 얘 눌림목 주고 다음 목표는 15,000원, 17,000원, 2만 원. 이렇게 계단식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이지 가치가 하나 우리가 공부한 이지 가치가 하나 한번 참고해 보시죠. 그래서 두 가지 갖고만. 그리고 여기에 더 갖다 붙인다면 한전, KPS, 두산, 에너빌리티 같이 이렇게 짝을 군집화 현상. 아직은 여기서 더블 나오는 선도주가 안 나와요. 항상 테마가 선도되려면 2차 전지가 됐든 AI 칩봇이 됐든 로봇이 됐든 간에 더블 나오는 종목이 나옵니다. 어떤 게 더블 나오나 한번 보죠. 이게 4, 5월 달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 네. 이쪽이 또 네옴하고도 연결돼 있어요. 어떻게요? 저는 풍력보다 사우디는 수소, 원전, 태양광을 많이 사용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쪽에 SK그룹이나 그 포항 부울경을 자꾸 연결시키는 것도 수소 에너지 장기화 시키려고 그러는 거고 그래서 요번에
현대 엔지니어링이 먼저 치고 나갔잖아요. 현대건설이 이제 가나 보는 거예요. 현대건설이 갈 때 현대로템이 같이 가지면서 방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네옴시티, 트램 이런 연결고리로 가나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G2파워, 한전기술, 현대건설, 현대로템 이거면 X, Y, Z 이렇게 해서 4차원이 되잖아요. 이 에너지가 우상향으로 가면 이건 뭐다? 빅테크 꺾였다는 얘기예요. 나스닥도 꺾였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쪽 에너지의 수분이 거기서 빨아가고 쫙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새로운 주도주의 가능성이 있다 말씀이신 거죠? 아니 벌써 시장이 그런 징후가 나옵니다. 삼성전자 이제 숨에 목이 차요. 목이 차요. 그 다음에 SK하이닉스는 반대로 숏을 걸어요. 숏 겁니다. 이것도 전에 헤지펀드 연결해서 우리가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숏 걸 거다. 그리고 이번에 전환사채 교환사채. 예. 이것도 어마무시한 악재. 오죽하면 이제 공매도 금지시켜버리겠습니다. 그런데 교환사채 발행 금액이 한 2조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게 그렇게 큰 비중이 아니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 교환 자체를 오죽하면 이 시점에 했냐. 첫 번째. 네네. 두 번째는 저는 여기도 최태원 회장님께서의 그 10년 후에 상속을 겨냥한 큰 그림을 요번에 이 기회를 이용하나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한번 보시죠. 설비 투자, 원재료, 인건비 충당이 목적이다라고 기사에 나왔습니다. 저는 기사 교환사채 목적? 그냥 목적을 다 잊어버리시죠. 그건 불러주는 대로 썼을 겁니다. 네. 예. 그러면 그 시점에서 이 전환사채, 이 연구사채나 전환사채, 교환사채, 저는 그걸 가장 희석화 전략이라고 봅니다. 헤지펀드 전략 중에 주가를 싸게 만들어 전략이 있어요. 네. 그러면서 주가를 만들어 놓고 싼데 빅펀드로 그들만의 리그로 모아. 그래 놓고 나중에 이벤트 드라이브 시켜서 한 6개월이나 1년 후에 비싸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일반한테 팔아. 아주 단순 논리입니다. 그 사이에 우리 인간 뭐라 그럴까요? 개인 투자자는 못 견디는 거예요. 바닥에서 털거나. 제가 SK그룹은 요것만 딱 찍어드렸어요. SK 아이테크놀로지. 앞으로 이 SK 계열의 요거 가치를 얼마나 키우나 한번 보시죠.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대표님? 단기간에 많이 올랐죠. 예. 근데 저는 1년 동안 SK 하이닉스 숏 걸고 SK 아이테크놀로지 롱을 걸어갖고 여기서 SK 이노베이션 요 지분 가치를 높인 다음에 그 다음에 요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SK텔레콤, SK바이오팜 여기로 가고 SK 하이닉스는 중국과 미국 간의 관계라든지 앞으로의 진행 과정 그 다음에 중국도 분명히 어느 상황 되면 때리는 상황을 만들 거예요. 뭘 때려요? 우리나라요. 좀 미국만 때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느 정도 기간 줬다가 중국에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중국에 있는 공장 폐쇄시키면 어떻게 버려요? 중국 정책 당국이 셧다운 시켜버리면 가장 골 때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장기적으로는 투트랙 만드는 건 좋아요. 미국 들어가서 단기간에는 이제 바이든 정부가 빨리 들어와 전략이에요. 지금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급했어요. 부채 한도도 해야지.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요새 보시면 미국 신문 보면 그 법원에서 막 그냥 난리치고 국가가 두 개로 나눠지면서 이게 지금 선거판 붙었다는 얘기거든요. 그 신문을 도배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트럼프 대통령 기사가. 전 그러면 대통령 기사가. 네.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를 때려갖고 어떻게든 빨리 파이프라인 빨리 들어와서 짓고 일자리 창출 만들고 해서 뭐해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오늘 한전 이 마이너스 기사 실리게 하는 원동력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요새 주가 올라가는 종목도 보세요. SL이든 뭐 그래서 SL 다음 타자가 뭐 현대중공업 미국에 공장이 있는 거 밸류체인이 연결된 거 이런 기업만 딱딱딱 찍어서 그동안 뭐 시스템 반도체가 됐던 가온칩스가 됐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다 삼성이 엮었습니다. 삼성이 직접 투자한 것도 있고 대기업이
단독으로 이렇게 할 거야지 구체적으로 나오지도 않았는데 주가는 100% 200%간 것도 있고요. 다 그러한 어떠한 사모펀드 투자조배에 약간 머니게임장 같거든요. 테마가. 그러면 자동차 부품단도 우리 그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공장이 이제 들어가야 돼요. 속도전 굉장히 빨아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가시면서 뭔가 도장을 찍을 것 같아요. 네. 이 찍을 것 같을 때 더 우클릭으로 더 강화시키면서 그때 원전이나 방산이나 이게 풀리면 사우디 그다음에 5월 달에 사우디까지 연결이 될 수도 있을 거라 허용해 주면 그때 수소 에너지가 됐던 원전이 됐던 건설이 됐든 쉽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동을 걸어요. 여러 가지로. 그러면 못하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의 4, 5, 6이 굉장히 주도주 흐름의 중요한 변곡점이 아닐까. 인계점, 티핑 포인트, 크리티컬 포인트 이런 국면이 딱 들어오는 것 같아요. 대표님 언급하실 때 자동차 그러니까 요새 뭐 화두가 되고 있는 전기차 오히려 소재보다는 부품 쪽을 좋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리튬 관련주들 막 급등하고 에코프로 비에는 여전히 죽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품 쪽을 보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BM은 그 2, 3% 이렇게 급등시켜 놓고 대롱대롱 매달리는. 우리가 3월 14일 날 이 방송에서 에코프로 40만 원대 그거 아래니 4만 원대 DBI 때 가는 게 이건 더블 가고 이건 20% 갔거든요. 네. 지금도 자동차 부품은 그런 생각으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차 기아 안 합니다. 현대모비스 안 해요. 그거 10% 갈 때 SL이든 현대중공업이든 그 미국 관련된 자동차 부품단의 세종공업이든 아니면 수소 에너지 일진다이아나 일진하이소 이거 여기에 3배에서 5배 갈 수 있습니다. 위치가 좋고 순환 에너지가 좋고 중소형 단위고 지금 대형주는 큰 게임 나오는 장이 아니에요. 지금 일부에서 대형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전략을 세워요. 그러면 장 2,800, 3,000 가야 된다는 얘기가 똑같아요. 네. 그럼 그런 시각은 아직 안 보여요. 대형주를 이동했어요. 그런데 2,500에서 50이나 100포인트 가고 다시 꺾여내려서 2,350, 2,400을 다시 보는 장이라면 대형주 다 물려요. 애매하게 먹었다가 지금 사셨어요. 2,500대에 네. 대형주를 2,200대도 안 사고 2,300도도 안 산 거를 2,500대 사서 그러면 2,800, 900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에너지는 아직 아니라고 봅니다. 3개월을 더 지켜보고 4월 달 말 정도에 그 미국 테크주가 테슬라가 4월 24일로 알고 있습니다. 26일인가 또 몰려 있어요. 네, 실적 발표. 예. 예. 그게 좋게 나오는데 그때부터 그동안 그것 때문에 올랐어 하고 때려버리면 어떻게 해요? 빅테크가 죽어버리고 이제 미국도 은행주가 간다든지 바이오가 간다든지 다른 에너지주가 다시 가버리면 이게 또 주도주가 스위칭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도 똑같이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달을 저는 우리무증장, 안개 속장, 화려한데 속빈 강정, 대형주는. 네. 그러면 종목 선택을 어떻게 잘해야 되냐? 콕콕 찍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렵죠. 또 하나는 오히려 반대 전략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몇 분의 토막된 진단 키트들이 막 올라갑니다. 제약바이오주는 오늘 움직이더라고요. 좀 계속 갈까요? 며칠이라도? 아직은 저는 한 일주일은 더 볼래요. 그냥 하마배나 너무 급락했기 때문에 상한가 한 번만은 가능해요. 네. 연속성은 아직 모르겠어요. 이 부분이 가장 큰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항업학계 끝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재료 소멸로 해갖고 그동안 갔던 루닛이나 뷰노나 이런 것들이 꺾여버리면 따라간 것도 같이 꺾여버리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따라가고 싶진 않아요. 바이오는. 네. 대신 네옴시티나 원전 조종 때나 자동차 부품단이나 그리고 이제 미중 간의 갈등 구조에서 지금 이 종목을 또 보는 게 낫겠는데 이 동수서산
이 동수서산이 나온다는 얘기는요. 중국도 SOC 발동을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대표님, 동수서산이라는 게 동쪽에 저렴하고 뭐 넘쳐나는 땅을 이용해서 데이터 센터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부족한 서쪽에 그래서 동쪽에 부족한 데이터를 좀 메워준다 이런 그런 전략이죠. 간단히 해서 예. 스마트 그 상해나 북경 같은 도시를 5개를 사막 여기다가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강제 이주시켜 갖고 네. 그냥 그러면 여기에 얘네들의 전략은 이제 철도 놓거나 아파트 지르는 성장 정책보다 이 빅데이터 센터 도시를 만들어 갖고 경쟁 성장률을 5%를 이걸로 끌고 나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동안에는 아파트 건설로 또 1대1로 철도로 만들었다면 이 빅데이터 센터를 근데 여기에 이제 이게 빅데이터 센터 제가 만리장성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여기도 보면 이게 실크로드의 끝단에서 사우디, 이란, 중동의 이 연골고리들이에요, 이게 다. 그래서 내가 사우디, 카타르, 이란 이 체인과 이 빅데이터 센터 연결하면 이게 대륙의 블록화, 경제 공동체. 여긴 다 금융이 들어갈 거거든요. AIBB가 들어가나 보십시오. 그쪽 금융, 우리나라보다 중국 중심의 그 세계은행 같은 구도를 만들려고 하는 이게 형성되나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들 네이버 검색해갖고 동수서산 관련주 네. 딱 지금 이것도 그 마케팅 기법 중에 하나인데 네. 그러면 따다닥 나오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뭐가 나오냐면 주로 블로그 글들에서 관련주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이 중국 철도 건설이 상한가치입니다. 중국에 상장돼 있는 기업인가요? 예, 이것도 두 가지입니다. 중국 본토에 있고 홍콩에 있는데 네. 이게 둘 다 상한가를 치고 있습니다. 이거는 홍콩에 있는 거고 이건 본토에 있는 거고.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대표님? 거기까지 가는데 파이프라인을 벌써 깔아라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쯔광이라고 하는 신천 쯔광 추세 상승이죠. 쫙. 이게 빅데이터 센터 관련된. 그리고 낭조 정보. 이거는 한 단계 올려놓고 지그재그 하고 있죠. 근데 이쪽 섹터 종목들이 지금 추세가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를 여기다 갖다 붙여요. 뭐가 있을까요? 건설하고 롯데정보통신 관련된 그 시스템, 빅데이터 센터,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여기가 5G하고 연결됩니다. 스마트 시티에는 갖다 해서 내가 칩이 있어갖고 딱 번호 뜨고 뭐 이거 따다닥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려고 그러면 그걸 구축할 수 있는 인프라가 통신시스템에 갖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중국은 5G 시스템으로 갈 거고 우리나라는 또 우리나라대로의 또 5G, 6G, 삼성전자 주축 뭔가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와 관련된 종목들을 연결해서 보시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래서 이쪽이 남았어요. 좀 발동이 이쪽이 걸려요. 그리고 오늘 네옴시티 관련주 딱 하면 코롱글로벌 우선주가 상하가 항상 어떤 징후들이 있어요. 우선주들이 코롱글로벌, 한미글로벌, 성신양해. 이런 종목들. 이렇게 작년 11월 빈살만 왔을 때 곡지. 그리고 4개월 조정해서 이제부터 바닥지고 뭔가 코롱글로벌 우선주. 오늘 상한가. 한미글로벌. 이런 게 가면 주도주가 손바뀜이 됐다라고 보면 이제 먼저 간 거 갈 때 후바로 히리민이 다른 도하 엔진이 같이 가버립니다. 또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하시면서 또 4, 5, 6도 여전히 종목 테마장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대형주로 이동되는 것보다 대형주가 무너지지 않으면 종목장의 순환은 간다. 근데 색깔이 바뀔 거다. 이렇게만 판단해 드리고 싶네요. 네옴시티 관련주에 성신양해가 포함이 돼요, 대표님? 성신양해? 시멘트 만드는 기업 아닌가요? 이것도 네옴시티 하면 여기 또 각 증권사 이렇게 보면 이렇게 무슨 테마 이렇게 해서 만들어 줍니다. 네. 그 증권사들도 서로 베꼈는지 이렇게 하면 거의 다 나와요. 이렇게
관련주로 네. 같이 묶여있다는 예, 말씀이시죠? 어느 성신양에. 증권사나. 근데 네. 재밌는 거는 지금 성신양에는 그걸로 가는 거 아닙니다. 리튬. 우리나라에 뭐 어느 지역의 폐광에서 뭘 개발 거기 나왔대. 뭐 그걸 믿거나 말거나. 거기서 리튬이 채굴된다. 네. 그래서 파면 대박이다. 이거 소설을 쓰는 건지. 그래도 주가는 가지 않습니까? 네, 네. 지금 그 뭐라 그럴까 머니 게임에서 참 소설 쓰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럴 때 오늘 복잡계 이론 중에 그 인계점, 그 다음에 상대 속도, 그리고 모래 무더기 실험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모래 무더기 실험? 아이고. 임계점, 예. 상대 속도, 모래 무더기 실험. 아이고, 어떤 이게 말씀 내가 뭐 또 하실까요? 잘못 누른다. 예, Shift F5인가? Shift F5. 예, 이 그림 한번 보시죠. 예. 이게 이제 복잡계 투자 이론의 아주 유명한 논리입니다. 모래를 쫙 뿌려요. 그럼 계속 산이 쌓이죠. 이걸 주가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우측 산이 높이가 계속 높아지죠. 계속 거품 이상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어느 날에 어느 인계점에 모래 한 알이 트리거가 되면서 와르르르 와르르 무너지면서 무너져 내리는. 이 발을 무너뜨리면서 진정될 때까지 어디까지 무너질지는 그때 상황이나 속도나에 따라서 다르지만 무너지죠. 네. 이거를 주가에 접목시켜보는 거예요. 접목시켜보는 겁니다. 그러면 막 상황 나올 때 뭔가 소설 같은 얘기인데 주가는 막 급등하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의 실적 10년치를 다 끌어다가 땡길 수도 있고 뭐 소설 쓸 수도 있고 하나의 예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여러분들 그 첫 번째 지분 이거 요게 날짜를 한번 보는데 3월 22일 날 삼성전자 추가 지분 인수해갖고 와 해서 더 갔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날 여기 3월 24일 날 포브지에 아주 근사하게 나오시면서 그 간단히 회사를 그냥 이렇게 커졌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대표. 예. 포브지에서 난 상투 이게 인계 트리거다. 그날이 상투했단 말씀이시죠? 묘하게 모래 한 알. 모래 한 알. 예. 전에 시즌 때도 이 방송 들으시면 똑같은 얘기 해드렸지만 주가가 급등했는데 1,000억대 부동산을 샀습니다 발표할 때 이게 끝났습니다. 터시고 1년이나 2년 동안 옆에도 가지 마십시오라고 여기다가 떠든 적이 있습니다. 거의 10분의 1 토막됐어요. 이렇게 급등한 거는 반토막이 된다. 몇 토막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저는 앞으로 1년 동안은 암만 삼성이 갖고 가더라도 이거 봅니다. 이 상승폭의 반이 9만 원입니다. 반의 반이 6만 원입니다. 저는 5만 원, 6만 원까지 빠질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이게 안 되려면 이게 급격하게 증가해야 됩니다. 1,000억 단으로. 실적이 좋아져야 된다 말씀이시죠? 이제 실적이 뒷받침돼야 돼요. 이게 거품이 가시면서 이제 분기 실적이 갑자기 유지가 안 되면 또 적자 나와봐요. 그럼 지금 분기 안 돼요. 3, 4분기나 4, 4분기에 분기에도 또 주도준 그때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얘기 떠들지도 않을 겁니다. 그럼 1년 고생이나 1년 반 고생하는 겁니다. 이거를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그래요. 그러니 그거 하지 않고 다른 것들 찾아내는 게 더 낫다는 얘기죠. 이런 종목들이 과거의 시즌 제가 14만 원대 이거 무상증자 50%까지 항단가들입니다. 이게 얼마까지 빠졌습니까? 2만 5천 원이에요. 이런 것들은 이런 거 한 번 당하면요 거의 사람이 그 자포자기 하게 돼요. 30%나 반토막은 의욕이 생겨요. 뭔가 하려고 그러는데 네. 3분의 1 토막, 5분의 1 토막, 8분의 1 토막 되면요 그냥 보면 이게 안 봐요. 이미 휴지된 거 봐서 뭐하냐. 그리고 벌써 주식시장 떠나셨거나 주식이 이렇게 붙어나가요. 내가 주식하면 성을 간다. 이런 거 걸려. 이게 이런 것들이 이런 고점에 잡았을 때 꼭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기업은 매출을 내요. 보시면 이게 1조 2천억에서 3분의 1 토막 됐지만 네. 매출을 그래도 4천억과 1,000억대 가까운 이익을 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전 2만 5천, 이제는 코로나 진단키트 말고 다른 걸로 빨리 변형하나. 뭔가 유전자 가위나 뭔가 이걸 한번 들여다볼 겁니다.
그래서 저는 CJ는 2만 원대는 하자 쪽이고요. 그러니까 CJ는 이제 거품이 다 빠진 거군요. 굉장히 인기가 없는 거죠. 시장에 관심이 네. 없죠.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은 상한가 한 번만 하면 또 쉽게 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위메이드. 제가 위메이드 메타버스 할 때 20만 원대 이거 왜 하십니까? 이런 논리 피웠어요. 이것도 똑같은 인계점의 크리티컬 포인트. 재밌는 거는 이 기업이 위미스코인이 상장 폐지될 때 저점입니다. 작년 12월 8일 28,000원. 여기서 단기간에 더블 갔고 위미스코인이 300원짜리가 10배 갔습니다. 세상 묘하죠? 그 상장 폐지된 거 거래 재개시키면서 그 제가 300만 원, 500만 원 한번 버린다 생각하고 투자하는 게 이게 3,000원까지 간 거예요. 주식시장이란 건 3천만 원까지. 아니요. 300원짜리가 예. 4,000원, 5,000원. 아, 네네. 그리고 지금 거기서 반토막 돼 있습니다. 이런 거를 역으로 이용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3배, 5배, 10배 간 종목은요. 하지 마세요. 그냥 하지 마세요. 다른 이유로 지금 보이는 것보다 다른 이유로 뭔가 박살을 냅니다. 지금 금양이 됐던, 에코프로가 됐던, 에코프로가 BM이 됐던, 코스모 신소재가 됐던 옆에도 가지 마세요. 그거 대롱대롱 매달리다가 어느 순간 난 빠져나올 수 있어. 다 착각입니다. 안 하시는 게 정답이고 지금까지 한 거를 수익 챙겨갖고 편한 걸로 가세요. 편한 거. 지금 GS건설 얘도 뭔가 펫배터리나 스페인이나 뭔가 또 뭔가 뭔가 전환시키는 지금 안 되는 거를 그쪽에다 얹혀갖고 테마에서 하려고들 그래요. 그거를 GS건설이 그렇게 시도하나 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커넥트 웨이브라고 있습니다. 옛날 코리아센터 다나와 합성한 건데 네. 이것도 사모펀드 종목입니다. 커넥트 웨이브. 예, 이런 것들 사모펀드 종목이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대표님? 간단히 해서 무슨 강성 펀드나 행동주의 펀드나 사모펀드 전략은 약간 헤지펀드 전략과 비슷해요. 근데 들어와서 주가를 올려놓고 빠져나가는. 비싸게 팔아먹어야 돼. 이론은 주주환원주의. 네. 주주를 위해서. 근데 거기도 머니게임 같거든요. 까놓고 보면 돈 먹고 돈 어떻게 보면 벌기 싸움. 합법적인 머니 게임이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더 활성화. 난 그런 게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주주를 위해서는. 네. 지금은 승자 독식의 대주주의 탐욕에 의한 게임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시장은. 근데 이제 사모펀드나 행동주의 펀드가 나와서 대주주의 탐욕을 제어시키거나 속도하면서 또 서로도 싸우게 하면서 뭔가 주주 환원 가치를 높이는 게임들이 막 나오거든요. 이런 게 빨리 활성화되고 더 조직화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 나오면 주가가 바닥에 있던 게 갑자기 분출을 합니다. 마치 이런 이미지가 생각이 나는 거죠. 이런 이미지. 그 모래를 이렇게 막 쌓잖아요. 거품이 마구마구 끼다가 크리티컬 포인트에서 모래 한 알로 무너지는 그 시점은 아무도 알 수 없으니까 바닥에 있는 종목을 잡아라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리고 대표님? 아무도 없었지만 예. 일격이 너무 높은 것들. 그러니까 지수함수로 갔다가 지수함수가 로그함수로 바뀌는 한계 탄력성이 자꾸 둔화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다른 이유로 갑자기 20, 30% 빠지면서 하락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 못 맞춥니다. 그리고 요새 장은 네. 이 이미지를 보세요. 불쑥 튀는 화산이 역별로 나와요. 동시다발로 안 나와요. 네. 그러니까 마치 풍선을 여기 누르면 누른 거에 반대편에 뭔가 볼록 튀어나오는 게 요런 에너지로 나오는 것들이 뭐가 될까를 찾는 게 중요하고 요거 반대되는 완전히 거덜나게끔 반토막 만들어가나 한 것 중에 여기서 뭔가 다른 또 이 급등한 걸 메꿔 갖고 새로운 에너지가 나오는 게 있나. 요쪽에 건설, 건자재, 수소, 그 다음에 이런 쪽들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이미 한 게임도 끝난 게 로봇, 인공지능, AI. 저는 이런 것들은 끝났다고 보고 있고 여기서 이제 시스템 반도체가 다시 또 순환이 되려면 삼성전자가 가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게 못 가면 이제 주도주가 뭐 원전에서 나오든 네옴시티에서 나오든 바이오 쪽에서 나오든 나포카드 위치가 좋은 거. 그리고 그쪽에서는 또 이유를 댈 겁니다. 뭔가 새로운 이유가 될 거예요. 네.
정부가 정책을 발표해 주든지 그런 거를 노리시는 게 어떻겠나. 그리고 제가 풍선이 일어나 그러는데 이쪽을 누르면 이쪽 튀잖아요. 풍선이 자체가 터지지만 않으면 돼요. 눌렀는데 네. 풍선이 터져버린 거예요. 이게 시스템 리스크거든요. 그게 하나 남은 게 부동산 PF예요. 우리나라. 예. 그게 6월 말에 딱 걸려 있어요. 그러면 전에 시간에 이제 그 부분은 제가 그 메리츠 금융지주하고 금융주하고 몇 가지 종목 갖고 물어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 그럼 종목들이 폭락하지만 않으면 부동산 PF 문제가 불거지지 않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죠. 이게 3월 중순 때 은행주들 이렇게 보면서 뭐 메리츠 금융지주하고 예를 들어서 KB금융하고 증권주에서는 미래에셋증권 갖고 이때가 3월 22일에 그려드린 겁니다. 요거 파란 선을 깨면 큰일 납니다라고 해드렸죠. 네. 요게 이제 3월 22일 그림인데 요게 3월 29일 그림인데 뭐 별로 움직임 없어요. 오늘 그림이에요. 오히려 거꾸로 올라가려고 그래요. 네. 그 다음에 미래에셋 증권도 보시면 얘도 안 빠져요. 그냥 현저하게 유치해요. 그리고 부동산 PF 가장 많고 적극적 영업한 오히려 메리츠 금융지주는 거꾸로 올라요. 그래서 어떤 논리냐면 네. 우리 정부가 터지는 거를 막고 있다. 막고 있구나. 그럼 막는 거에도 한도가 있죠. 계속 연장하는데. 네. 그럼 미국이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5월 달에 금리 동결하고 인하해서 우리 한국은행장께서 금리 인하 정책을 선택할 수 있다면 이건 살아나는 거고 STO 빨리 제도 도입해서 풀어주면 이거 풀어지는 거죠. 그러면 위기 난다 부동산 PF 그쪽 업계 하는 사람 망해 하는데 실제 주가는 거꾸로 올라가는 거죠. 마치 CS 파산에 근데 그때 바닥치고 주가 올라듯이. 이것도 아직도 돌다리 아직 사지는 않겠습니다. 대신 이것만 이게 그니까 풍선 터지는 거예요. 이게 터지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동안 급등한 거 순서로 급락해 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요게 이제 4월달, 5월달, 6월달 체크해야 될 거고 그러면서 오늘의 가장 키는 4월 7일 날 이번 주 삼성전자 금요일. 시초가 어떻게 나오나 네. 그리고 오늘 11시에 나스닥 선물이 그 100포인트 이상 부러지면 안 돼요. 13,000 깨면 안 돼요. 그럼 벌써 내일 아침부터 시장을 그 파생 시장에서 숏으로 바꿔버립니다. 그거를 점검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11시에 발표되는 미국의 ISM-P 제조업 지수가 생각보다 좀 좋지 않게 나와야 결론적으로 미국이 5월에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있고 동결해주는 분위기로 나와줘야 돼요. 분위기로 나와줘야 되고 예. 또 우리 장에도 그게 우리 또 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그래야 빅테크가 안 부러지고 우리도 끼역끼역이라도 네. 갈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그동안 삼성전자 산 거를 1조 엎어버리는 장이 나와버리거든요. 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